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등호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시작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등호를 쓰고 난 다음에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인수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닫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자열이 수식에 사용될 때는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앰퍼센드 기호를 넣어서 함수와 문자 사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이 틸드 기호를 누르면 수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수식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엑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함수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 시간 함수가 있는데요. 날짜 시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제가 등호가 들어갔죠. 는이 들어가고 그리고 함수명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이렇게 인수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today 함수라든지 now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랜덤 넘버 난수를 발생하는 RAN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만 이렇게 인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day라는 함수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now라는 함수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그리고 시각을 표시해주는 함수로서 똑같이 인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w 데이지 360이 있는데요. 이 데이지 360 같은 경우는 1년은 365일인데 왜 360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지 360 자체가 1년을 360일로 가정을 해서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날짜 1과 날짜 2, 두 개의 날짜 사이의 일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0을 쓰게 되면은 미국식 형태고 1을 쓰게 되면 영국식인데요. 보통 옵션은 생략을 많이 하죠. 그리고 데이트는 연, 월, 일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도와 월과 일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날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 함수는요. 이 연월일로 나타낸 날짜를 연도만 표시한 함수가 이어고 영어 단어 그대로예요. month는 날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월을 표시하는 거고 day는 날짜 데이터에 일만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weekday 함수가 있는데요. 이 weekday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choose choose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해서 오늘 날짜를 줬을 때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이지 라고 표시하는 것이 choose weekday입니다. 그런데 단지 weekday라는 함수만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일요일에서부터 월요일까지 7일까지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weekday입니다. 그래서 요일 번호를 추출할 함수가 weekday인데요. 1을 사용하게 되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라는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옵션에서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3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이제 넘버링의 숫자가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7개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쓰는 것은 1 아니면 2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time이나 hour, minute, secon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인데요. time도 마찬가지로 시, 분, 초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hour, 시간을 표시하는 것만 hour, minutes은 시간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분을 표시하는 함수, second은 이제 시간 데이터를 줬을 때 초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나 그리고 이 months라고 하는 이 함수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함수인데요. 이 데이터는 날짜, 시작 날짜와 개월수를 줘서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를 더한 날짜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onths라고 하는 것은 시작 날짜와 개월수를 마찬가지 주는데요. 여기서 달의 마지막
날짜를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5월이면 5월의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짜를 반환해 주는 것이 이 month. 이 데이터는 개월수를 더해서 반환하는 거. 그리고 workday는 말 그대로 workday입니다. 그래서 일한 날짜를 나타나는데요. 시작 날짜와 일수 휴일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휴일 날짜를 제외한 일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워크데이입니다. 날짜 시간 함수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죠? 자, 두 번째 논리 함수인데요. 이 논리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if예요. if 그리고 뭐 and라든지 or 또는 if 에러가 있는데요. if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식이 있어요. 이 조건식 그리고 조건식이 참일 때는 인수 1번을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인수 2번 즉 거짓값을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1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이 90점 이상이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 한 개. 그런데 조건이 한 개가 아니고 조건이 두 개, 세 개, 네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and나 or 함수를 쓰는데요. and나 or 같은 경우는 차이가 어떤 거냐면 and는 다 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뭐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간에 조건 자체 첫 번째 조건도 참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도 참이어야 돼요. 그 해석할 때는 뭐뭐이고 또는 뭐뭐이면서 라고 해석이 돼요. and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A1 자체가 90점 이상이면서 B1도 90점 이상이면은 통과.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화는 두 개 중에 조건식 자체가 한 개라도 참이면은 오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수 A1이 70점 미만이거나 B1이 70점 미만이면 탈락 그렇지 않으면 통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and나 or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if와 같이 중첩해서 함수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등급을 구할 때도 우리가 A, B, C, D, F 등급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점수 자체가 90점 이상이면 A 등급, 뭐 80점 이상이면 B 등급, 70점 이상이면 C 등급,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D 등급, 나머지는 뭐 F 등급 이렇게 표시할 수 있듯이 중첩 함수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if 에러는요. if 에러예요. 에러는 오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있는 여기 갈로의 첫 번째는 이 조건식 자체가 참일 때 표시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거는 오류시 표시할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에러 안에 여기 첫 번째 나온 인수는 무조건 참일 때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D7번에서부터 F7번에 해당되는 그 값이 average if니까 average if라는 말도 average는 알겠는데 average if가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if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조건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D의 7번에서부터 F7번까지 이 범위 중에서 90점 이상이 있으면 평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없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오류 표시를 합니다. 자, if 에러 형식 한번 다시 볼까요? none을 쓰고 if 에러인데요. 첫 번째 나온 인수는 참값이에요. 예, 수식이 조건식이 참값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값은 오류시 표시할 값이에요. 자, 다음 거 볼까요? 텍스트 함수예요. 이 텍스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인데요. 문자 함수.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left, right, mid 이런 것들이 있죠. 왼쪽, 오른쪽, 중간. 그리고 여기 지금 로열과 upper가 있는데요. 로열은 소문자를 나타내는 함수고 upper는 upper 대문자가 나타내요. 그리고 proper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 proper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시킵니다. 시험에 요구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텍스트 함수에서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공백이 있는 것은 이제 공백을 제거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살립니다. 그러니까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어하고는 텍스트의 모든 공백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트림이에요.
자, 그리고 find가 있는데요. find 영어에서 찾기잖아요. 그죠? 찾을 텍스트가 있고 어떤 텍스트를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를 쓰고 그럼 그거 시작 위치를 몇 번 줄까예요. 이렇게 find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 자체가 지금 별표에 오필슨 코리아예요. 별표 닫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자 텍스트인데요. 이 문자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R이에요. 빅데이터, 빅R이죠. 그럼 빅R인데요. 그럼 빅R의 위치가 몇 번째일까요? 입니다. 시작 위치는 지금 1번부터 줬네요. 그럼 1, 2, 3, 4 빈칸도 주죠. 5, 6, 7, 8 이렇게 8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find의 특징은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와일드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여기 find 왜 제가 요거를 얘기하냐면 find와 search가 있어요. 다음에 나올 그 search에 대한 얘기하고 조금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search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검색이잖아요. 어떤 문자를 찾을 텍스트의 시작 위치에 따라서 검색을 하는데요. 요것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arch가 훨씬 더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그죠? 는 search를 쓰고 small r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필슨 코리아를 했는데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은 8이 되지만 만약에 find에서 이렇게 썼으면 못 찾겠죠. 그죠? 그리고 le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len은 length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만약에 한글로 문자열 ubiquitous라고 하시면 이 ubiquitous의 글자가 오기 때문에 오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텍스트나 value는 어떤 의미냐면 텍스트는 이제 숫자 데이터이지만 이거를 문자처럼 표시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value는 문자 데이터로 들어왔지만 이것을 숫자 형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지금 이렇게 숫자 데이터의 형식으로 포맷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처럼 표시를 해달라는 의미고 요거는 지금 이제 숫자 데이터지만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값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repeat라는 함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repeat 이 단어도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repeat 요거는 텍스트 자체를 몇 번 요 개수만큼 반복해 주세요 라는 함수인데요. 이 별표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epeat 함수를 쓰게 되면 별 5개가 나타나게 돼요. 텍스트 함수도 굉장히 재미있는 함수들이 많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통계 함수거든요. 이 통계 함수는 기본적으로 rank.eq가 있고 rank.average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rank 함수는 일단 여기 rank.eq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썼던 rank 함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합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 옵션에서 내림차순이면은 1이고 오름차순이면 그냥 0을 쓰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얘기했나봐요. 0이나 생략을 하면은 내림차순이고 1이면은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인수 어떤 특정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을 지금 요거는 생략을 했죠. 그죠? 생략을 했으니까 내림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면 내림차순은 큰 데이터에서부터 작은 데이터로 이렇게 정렬하는 것이고 오름차순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count ifs, 그 다음에 또 count blank 이렇게 count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숫자 개수를 헤아리는 건데요. 여기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숫자에 대한 count라고 그냥 영어 단어가 count 해서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숫자 이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 데이터를 구해요. 그리고 count는 숫자나 문자나 다 헤아려요. 빈 셀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count if는요. if가 아까 들어가면 여러분 어땠어요? 조건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세요입니다. 그리고 count ifs 해서 복수형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가 아니고 조건이 두 개일 때, 조건이 세 개일 때 개수가 몇 개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 개수가 몇 개일까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형식대로 범위를 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 해서 범위를 주게 되면 이 범위에 빈 셀이 공백, 블랭크가 공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백이 몇 개일까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average가 있는데요. average는 그냥 일반적으로 범위를 줬을 때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ount if도 있고, average if도 있고, average ifs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수, 복수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듯이 단수 형태는 조건식이 하나인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 얼마일까요? 라는 말이고, 이렇게 average ifs라고 쓰면 평균 범위를 주고 순서는 좀 바뀌죠. 평균 범위를 주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또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평균이 얼마일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영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충분히 여기 함수의 형식에 따라서 값을 또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알아서 이 엑셀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맥스나 민이나 메디안이나 라지, 스몰, 그 다음에 모드, 그 다음에 stdv, var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영어 단어가 생소한 것도 조금 보이죠. 자, max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리고 미는 최소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 최대값, 미는 최소값, 메디안은 중간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함수에서 메디안을 구하려면 개수가 홀수개일 때, 짝수개일 때 다 구분을 해야 되지만 메디안을 쓰면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홀수개든 짝수개든 상관없이 계산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메디안이라고 하면 중간값을 반환해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에브리지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그리고 여기 라지와 스몰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범위에서 K 값에 따라서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맥스와 민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맥스와 민은 단지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하나만 표시하는데요. 라지와 스몰은 약간 플렉시블하죠.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또는 맨 마지막에 제일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라지나 스몰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모드 함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 함수는 최빈수예요. 그래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우리가 구할 때, 통계에서 구할 때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드라는 단어만 쓰면 알아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tdv는요, standard devi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standard를 하면 일단 standard deviation은 표준 편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의 값들을 표준 편차, 통계에서 표준 편차 구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DEV라고 하면 STDV Standard Deviatio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준 편차를 금방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VAR, Variance인데요. 이 Variance도 마찬가지로 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분산 구하는 공식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계할 때. 그런데 Variance, VAR만 딱 쓰면 인수들의 분산을 마찬가지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삼각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학삼각함수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해서 반올림 또는 라운드 업은 올림이죠.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릿수에 따라서 올림도 할 수 있고 내림도 할 수 있고 반올림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수학 삼각함수에서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sumifs가 있어요. 얘도 average, average if, average ifs 또는 count, count if, count ifs처럼 이렇게 단수, 복수 형태로 합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가 있어요. 모드, MOD예요. 이거는 모드가 아까 전에 MODE하고 틀려요. MOD는 최민수를 구하는 함수였다면 발음은 똑같아요. 모드, 이거는 나머지를 구한답니다. 그래서 인수, 첫 번째 인수를 두 번째 인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얼마일까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드예요. 그리고 ABS는 바로 절대값을 구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음수로 데이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절대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파워가 있는데요. 이 파워 좋아요. 이 파워는 인수를 제곱값으로 이렇게 인수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인수를 거듭 제곱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의 3승이라 해서 125라는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워. 그리고 팩트는 팩토리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2팩토리얼, 3팩토리얼 할 때 팩트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나오겠죠. 그리고 int 함수인데요. int는 인테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nt도 지금 실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수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이 int예요. 4.6인데요. 0.6은 보통 라운드를 쓰면 반올림이 될 텐데요. 얘는 어때요? 소수 이하 자릿수를 그냥 정수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4가 나오고, 그리고 트렁크는 트렁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렁크는 인수와 마찬가지 자릿수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소수 이하 자릿수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5.96인데요. 자릿수를 이제 정수용에서 잘라버리면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SQRT는 스퀘어 루트를 얘기해요. 루트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SQRT 25라고 하면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학 삼각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통계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개념들이 이 엑셀에서는 간단한 함수로서 정의를 해가지고 값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렵다 쉽다의 개념을 떠나서 영어 단어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인데요. 이 찾기 참조 함수는 VLOOKUP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HLOOKUP, 그리고 index choose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형식을 먼저 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등호를 쓰고 VLOOKUP은 vertical lookup인데요. V와 H의 차이점은 요 V는 가로 방향이 아니고 세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열 방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열번호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고, HLOOKUP은 호리젠탈이에요. 그래서 가로 방향이거든요. 가로 또는 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똑같아요. 검색하는 값은 검색값, 참조표, 열번호, 옵션. HLOOKUP은 찾는 값, 참조표, 행번호, 옵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0 또는 false라고 영어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근사값을 찾을 때는 이 근사값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값이거든요. 구간값을 찾을 때는 1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옵션을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샵 NA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내가 찾는 값이 지금 현재 이 참조표에 없을 때 샵 NA, non applicable이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인덱스는요, 요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일치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일치되는 크로스 값을 우리가 인덱스를 하는데요. 여기서 행번호나 열번호의 매치 함수를 또 사용하기도 해요. 매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검색 값이 그 범위에서 일치하는 값을 나타낼 때 마찬가지로 매치 함수를 쓰게 됩니다. choose는요, 여기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이 인덱스 번호가 255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값이 그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hoose rank.eq에서 이 순위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1번이면 1등 대상을, 2등이면 금상을, 3이면은 은상을, 4등이면 동상으로 이렇게 그 랭크의 값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는 것이 바로 choose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른 함수와 달리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단의 첫 번째에 바로 D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Dsum, Daverage, Dmax, Dmin, Dcount, Dcounta 또는 Dget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자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는 첫 번째 글자가 D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sum이나 average나 뭐 max나 min이나 count, counta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체 형식은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체 범위라고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첫 번째 행에 들어가는 이름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한 모든 함수, 앞에서 우리가 찾기 참조 함수나 그 다음에 수학 삼각 함수, 통계 함수 같은 것들은요, 이름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게 또 다른 차이점이고, 그리고 열 번호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때 조건을 줄 때는요, 값을 하나만 주면 안 되고, 이름과 조건이 같이 되어 있는 형태로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자, 문제 10번인데요. A의 1번 셀에 991010-1 땡땡땡땡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서 있을 때 이 셀의 값을 이용하여 B1 셀의 성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드 함수와 choos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것을 지금 윈도우 로그키를 눌러서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으로 나눠서 지금 A 1번 셀을 지금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쓸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991010 1하고 지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choose 자 mid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마법세를 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써볼게요. 자, 요 미드 함수는 아까 전에 텍스트 함수인데요. 요게 하이폰이 숫자 데이터지만 이렇게 하이폰이 들어가면 여러분 앞에서 문자 데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찍고 요게 1이냐 2냐가 8번째 위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8번째 위치에 성별을 구하는 거니까 1, 2, 3, 4, 5, 6, 하이픈까지 7, 8이죠. 그죠? 한 글자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choose로 들어갑니다. choose로 들어갔을 때, 함수를 이렇게 중첩으로 쓸 때는 choose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mid를 쓴 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찾아내면 되고요. 여기 이제 1번이면 남자라고 했을 때 이게 문자 데이터니까 양쪽에 따옴표를 써야 돼요. 그리고 2번일 때는 여자, 그리고 3번일 때는 남자, 그리고 4번일 때는 여자. 이렇게 성별을 구하는데요. 왜 1, 2, 3, 4를 하냐면 지금 데이터는 20부터는 1, 2, 3, 4로 주민번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민번호가 1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데이터가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내용을 했고, 요거는 지금 앞에서부터 굉장히 종류가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파벳 순으로 A에서부터 Y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할 함수에 대한 형식과 그리고 함수의 의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ABS나 AND, average, average ifs, choose count blank, count ifs, daverage, day, hlookup, if era, index, int, large, left, match, 그 다음에 mid, mode, month, proper, length.eq. 여기는 length 함수는 이제 이게 호환 함수긴 한데 length.eq나 length.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right, round, small, sum, ifs, vlookup, eqday, 그 다음에 이 함수,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스프레드시트 필기 시험을 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